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 교육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 기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5년 새로운 희망이 솟는 푸른 뱀의 해, 울산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이 서울 교육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맞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2024년은 서울 교육이 위기를 맞이한 해였고, 동시에 이를 잘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교육은 지난 10여 년간의 교육 혁신을 통해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뿌리내리고 우리 학생의 삶과 연계한 교육으로 학생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오래된 과제뿐 아니라 또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양극화 해소는 서울 공동체가 길고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학령 인구의 감소와 교육 재정의 불안정은 보다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길에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그런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긍정적 가능성을 살리는 동시에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그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기후 및 생태 환경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다가와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근본적인 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질문에 답하고 낯선 도전에 응전하는 그런 과제는 서울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어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에 미래를 여는 서울교육대전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울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혁신교육의 성과를 충실히 이어가는 동시에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서울교육 방향으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노동을 재빨리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금은 없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힘은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풀이 방식이 아닌 창의와 공감의 교육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인간 고유의 감수성과 창의적인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선진국을 향한 긴 추격의 시대를 뒤로하고 산업과 문화 그리고 학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을 했습니다. 정해진 답을 빨리 찾기 위한 그런 경쟁 교육은 과거에 선진국을 목표로 추격하던 그런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도자가 된 지금은 배타적이고 과도한 그런 경쟁 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경쟁과 협력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와 공감의 역량을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루 주변을 살피는 넓은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돌아볼 때만 창의성이 고양된다. 그리고 옆자리 친구를 제껴야 할 경쟁자가 아닌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할 동반자로 여길 때 공감이 힘이 생겨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와 공감의 교육은 각자 도생의 경쟁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창의와 공감의 협력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울 지역 학습 진단 성장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요인 또는 복합적인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심층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튼튼한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 결과에서 이 교육 양극화의 점진적인 완화 현상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잠재적 성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4개 권역에서 가칭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시범 운영해서 수학과학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공부하는 가운데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 미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고 상대를 존중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독서 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을 활성화하고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 토론 프로그램과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연계 사회 현안 프로젝트 학습이 교실에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와 공감의 미래의 역량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하는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 협력 체계를 갖추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충분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인간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것입니다. 농촌 유학 등 지속적 생태체험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도시 학생의 농촌 교육 경험은 계속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학생과 학부모가 농촌 유학을 계기로 해서 해당 지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 인구를 제도화하여 학생들이 농촌과 상생하며 교류하는 시민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 학생들의 미래 역량의 기초는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학생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마음 건강을 위한 기초를 다져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학생들이 마음 돌봄을 위한 사회 정서 교육이 협력 교육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건강을 튼튼하게 하여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상황을 예방하고 심리치유센터를 구축하여 돌발 상황에서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부한 역사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협력적으로 토론하는 미래지향형 역사교육도 실행하겠습니다. 역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역사 자료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역사 현장 방문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과제가 생물 다양성 감소 및 기후 위기입니다. 우리 이런 맥락에서 보면 흙이 드러나는 학교 운동장과 저층의 학교 공간은 대도시 서울의 숨구멍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기후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하도록 학교 공동체 협력해서 학교 공간, 교육 공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실시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비롯한 중등교육의 창의적 혁신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 입시 제도와 대학 구조를 바꾸는 준비에도 함께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학교는 자율과 자치가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협력을 해야 합니다. 학교 자치 협의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교육 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학생들이 겪는 정서 심리적인 문제, 기초학력 부진, 또 경제 취약 및 문화적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좀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제를 공고히 해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협력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더 공감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의료기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중도 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주도 장애 공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갈수록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행복한 서울 교육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문화 특별학급,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다 플러스 원센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서 심리 정서적 위기를 갖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서울 교육공동체 안에는 배우는 속도, 가정 형편, 장애 유무, 피부색과 언어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자율과 자치가 이루어지는 서울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문한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과중한 학교 업무로 힘들지만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이분들의 헌신을 인정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런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안 교원 학습 공동체 직무 연수 계획에 대한 심사는 연수 시작 전 학교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존중하고 선생님들이 동료 선생님들과 협력적으로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서울교육원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부모와 시민, 교사, 지역사회의 연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참여자들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어서 서울 미래교육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으로 협력교육의 기반을 더욱더 다지겠습니다. 서울교육 플러스는 현재의 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간의 권한을 재분배하고 조직과 예산을 재조정하여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공동의 교육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와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크게 보면 서울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이 권한과 책임 그리고 예산과 조직의 재분배를 위한 그런 계획을 올해 수립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였던 유보 통합 문제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서울시 교육청 신청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신청사를 시민 친화적인 소통과 융합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못해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계획된 특수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학 수요에 따라서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권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교육청의 청년도 평가 결과가 답보 상태이다라고 하는 점에 제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청의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여러분, 제가 얼마 전 방문한 학교에서 자신의 걱정을 대신 맡아주는 걱정 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의 걱정이 큽니다. 교육감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학생들이 걱정과 불안 없이 마음껏 학교 생활을 즐기며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복하게 공부한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으며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혼란과 대형 참사를 겪었고 그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무거운 슬픔과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작년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에게
헌법적인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했고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지방교육 개정교부금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서울교육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정부 분담금, 그 다음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 서울교육청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긴 미래를 준비하는 공교육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입법 노력을 해주신 국회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은 서울교육을 위해 항상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서 지역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시고 시민들의 눈으로 서울교육을 살펴주시는 또 서울시 의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교육단체 활동가들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육을 향한 다양한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더욱 치열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있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협력적으로 공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긍지를 가지고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갈 수 있도록 존중하는 그분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학부모는 협력교육을 함께 실현하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학교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교원, 일반직 공무원, 교육 공무직원, 문화예술 체육 등의 분야별 강사 선생님 등 다양한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협력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 교육감으로서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올 한 해 교육 공동체 모두의 노력으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 서울교육의 자리를 잡아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한 해를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교육은 협력교육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 혁신을 멈추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